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원래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되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멜라토닌이라는 거랑 시소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잘 때는 세로토닌이 좀 낮아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로토닌 레벨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가지고 태어난 기질적인 성향에 따라서 위험회피라고 하는, 함 어버이던스라고 하는 어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조금 근심 걱정이 생기면은 이게 뚝 떨어져요. 이따가 또 해결되면 올라오고, 또 근심 걱정이 생기면 뚝 떨어졌다가 또 해결되면 올라오고, 이게 좀 개수가 많은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내 뇌에서 불안을 생산해내는 개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조그만 사소한 거, 누가 저기 가다가 뭐 길거리에서 넘어졌네? 그러면 나도 거기서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밑에를 더 완벽하게 더 보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인 거고, 위험회피가 낮은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는 불안감이 올라오지 않고 세로토닌 레벨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위험하거나 뭐 말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저도 이때 뭐 출처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어요. 옛날에 어디서 이제 봤는데, 이 그냥 사고사로 생명을 잃을 확률, 이게 위험회피가 낮은 사람들이 훨씬 높대요. 그래서 위험회피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왜 뭐 번지 점프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스피드 드라이빙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결국 사고로 이제 생을 마감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위험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고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하긴 뭐 셀카도 찍고, 뭐 거기서 이렇게 뭐 무슨 수트 같은 거 입고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위험회피가 낮은, 불안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사람들인 거고요. 이런 분들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세로토닌 레벨이 줄어들지 않아요. 예.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별로 없으면은 줄어들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불안보다 더 많은 불안을 뇌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뭔가 어떤 일처리 했는데 거기 오타가 하나가 있다? 굉장히 찜찜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누가 알면 나를 좀 비난하지 않을까, 뭐 이거 생각부터 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로토닌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만사 다 제쳐놓고 거기에 모든 생각이 확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사회적으로 불만도 많고, 그래서 무슨 뭐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뭐 온통 내가 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특히나 이제 위험회피가 높은 분들한테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분명 아무 일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난 늘 똑같았는데, 근데 하루 종일 가슴에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진짜 뭐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어디서 무슨 뭐 사건이 일어났다 막 그러면은 위험회피가 높으신 분들은 그거에 더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세요. 근데 정보를 얻을수록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정보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내가 더 좀 편안하고 이제 안전한 어떤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예. 불안하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게 이제 불안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안해야지만 더 거기 집중해서 더 잘하니까. 나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방법 중에 이제 불안이 작동하는 거죠. 근데 이 불안이 내가 이걸 잘한다, 나한테 해결책이 있어요. 그럼 그 불안은 없어져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TV 아나운서 초짜
처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말하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너무 높을 때는 긴장하죠, 누구나. 그죠?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발표를 시키면 처음에는 막 긴장해가지고 막 불안감에 막 피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10번, 100번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똑같은 건데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발표하는 거를 즐기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해결책에 관련이 되어 있으면은 그런 불안은 제어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고 암에 걸릴 것 같고 이게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뭐 암에 대한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 대한 불안은 나한테 소모적이니까 이걸 없애는 거죠. 병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 기능의 손상, 이거 내가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동반이 돼야 돼요. 장애. 그야말로 내 퍼포먼스가 떨어져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나의 일상 관리가 어려운 정도 수준이 돼야 장애라고 병이라는 이런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불안에 관련된 위험회피가 높아서 불안도가 좀 높아요. 근데 내가 뭐 사회생활도 하고 뭐 가정 내에서 역할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게 다 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건 장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안이 나한테 조금 많고 이거를 내가 제어하는데 불편감이 조금 있는 수준. 근데 나의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괜찮아. 이러면 이제 장애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본인이 이게 불필요한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왜 불안이라고 그러는 건 적당한 수준이래야 내가 내 퍼포먼스를 더 올리는데 이제 좋은 영향을 주게 되지.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잠도 못 자겠고 뭐 직장도 못 나가게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오셔서 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분들이 요즘 진료실에 많아지는 이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